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6월 28일 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어제죠. 일요일 27일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나 그리고 1일 감염자 수는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게 낮을 수가 또 없어요.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000명 아래도 아니고 500명 아래도 아니고 100명 아래예요. 100명 아래.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93명이 나왔고요. 말도 못하게 낮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또한 10,000명 아래 5,000명 아래인 4,700명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면역 효과가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통계를 보면서 알 수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3,449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 수는 61만 9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느 한 통계에 따르면은 지난 5월달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중에 99%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망까지는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셨다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빨리 접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역시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면역 효과가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나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올해 안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요. 하지만 미국 전역을 봤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가 계속 많이 퍼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난 5월 달에는 감염이 4.7%였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것 중에 총 보면은 이 델타 바이러스가 4.7%였다고 하는데, 그런데 요번 달 6월 달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가 감염되는 율이 14.5%로 급증을 했다고 해요. 거의 3배 정도? 3배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수치로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이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지금 퍼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가서 빨리 접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말고도 이거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업그레이드라고 해야 될까? 이 진화가 된 이 델타 플러스라는 게 또 미국 내에서 하나둘씩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이 델타 플러스 이 변이 바이러스야말로 스치기만 해도 굉장히 전염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들 중에 이 잔슨앤존슨에서 만든 이 얀센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백신은 이 변이 바이러스에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얀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한 사람들은 아마도 화이자나 모더나의 이 다른, 그러니까 얀센의 또 다른 백신을 맞는 게 아니라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을 다시 한번 부스터샷으로 맞아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제 구독자분들 중에 얀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모더나나 화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다시 한번 접종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얀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변이 바이러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 이런 위험한 바이러스에 노출돼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한번 맞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화이자랑 모더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아마도 면역 효과가 수년간 지속될 것 같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화이자나 모더나 이것은 접종을 하게 되면은 면역 효과가 처음에는 6개월 정도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6개월 뒤에 아마도 이 백신 한 번 더 부스터샷으로 맞아야 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예전에 뉴스에 올라왔는데, 요번 뉴스를 보니까 이 화이자나 모더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면역 효과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마도 몇 개월이 아닌 수년간 지속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뉴스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화이자나 모더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신 분들은 좀 더 안심을 해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뉴스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봐가지고 혹시나 또 화이자나 모더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면역 효과가 뭐 1년 뒤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부스터샷이 또 나왔다라고 하면은 또 다시 한번 맞아야 할 것 같으니까 어쨌든 뉴스 계속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이 크루즈선들 있잖아요. 이 크루즈선들이 이제 다시 운항을 재개를 했습니다. 운항을 재개를 하면서 이 손님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해야지만 이제 받겠다라고 그렇게 방침을 했는데, 그런데 어린이들에 대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잖아요. 12세 이하 어린이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올해 연말에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크루즈선들의 어린이들도, 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어린이들도 탑승을 하게 되다 보니까 크루즈선 내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아닌 이제 어린이들 한 2명 정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이 크루즈선들 같이 이렇게 꽉 막힌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급격하게 잘 퍼지는 것 같습니다. 한 명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들어가면은 모두 다 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루즈선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한 사람들만 이제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 크루즈선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가서 빨리 접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미국 내에서는 아이디만 가져가면 되거든요. 무료입니다. 보험이 있으셔도 무료, 보험이 없으셔도 무료. 가서 빨리 동네 약국에서 뭐든지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실 수 있으시니까 빨리 가서 접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안 기다려도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 하고 이제 다른 뉴스를 보게 되면은 어제 필라델피아에서 또 다른 비극적인 총격 사건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한 주택에서 거기에 어린아이 2명만 잠시 집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10살짜리 소년과 그리고 동생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10살짜리 소년이 자신의 아빠 캐비넷 안에 있는 권총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꺼내가지고 가지고 놀다가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총을 보관을 하고 있을 때 장전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트리거를 당기니까 자신의 머리에 두고 이 10살짜리 소년은 그 자리에서 즉사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 10살짜리 소년과 그리고 동생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동생이 그 끔찍한 장면을 보자마자 자신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이웃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경찰도 오고 앰뷸런스도 오고 그랬지만 이 소년은 머리에다가 총을 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고 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총이 많이 풀리면은 총격 사건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실수로든지 아니면은 범행이든지 이렇게 뭐 우발적인 사고든지, 이렇게 총기가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총기 사건 사고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총기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총 같은 경우에는 치명타를 입힐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총기 관련해가지고 규제가 빨리 필요한 것입니다. 총은 그냥 이렇게 트리거만 당기면은 그냥 바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어느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방아쇠만 당기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 여타 다른 흉기들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정말 차원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총기가 많이 풀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총기 관련해가지고 규제가 꼭 필요합니다. 빨리 바이든 대통령 이제 조금씩 시작을 했거든요. 조금씩 시작을 해가지고 이 총기 많이 풀리는 것을 좀 많이 줄여야 돼요. 총기를 완전히 금하자는 게 아니라 총기 풀리는 것을 많이 줄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사람들, 그냥 별로 총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요즘 들어가지고는 많이들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안에 그냥
제대로 간수를 하지 않고 두다 보니까 이렇게 집안에서 총기 사고도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총기 사고를 많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총기 관련해 가지고 규제 빨리 미국은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시카고에서 어느 한 통근 열차가 빨리 가다가 어느 한 자동차를 치었다고 합니다. 이 자동차를 치면서 이 자동차 안에 탑승을 하고 있던 어린이를 포함해가지고 3명이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이 로코모티브, 이 기차는 어마무시하게 튼튼합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약한 자동차를 박았다 완전히 종이짝이 되더라고요. 종이짝이 돼가지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찌부러진 자동차를 보니까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린이를 포함한 3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기차 사고가 위험한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가실 때 기차 건널목이나 그런 거 있으실 때는 꼭 좌우를 한 번 더 살피시고 건너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뉴스가 또 오늘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사고가 난 지 5일째가 되는 날인데요. 이렇게 5일째가 되다 보면은 이 골든타임이 좀 지났다라고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든타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던 아파트 붕괴 사고랑 실종이 된 사람들과 연관이 돼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골든타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도 생존자는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아파트가 무너졌을 때 이 팬케이크처럼 이 탁탁탁탁 이렇게 12층이 이렇게 짜부대듯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콘크리트 하나씩 한 층 한 층씩 벗겨내면서 수색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구조 작업이. 그리고 또 다른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아파트 건물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온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 아파트가 이렇게 기역자로 된 아파트인데 이 기역자로 됐을 때 이 부분은 한 3분의 1 정도고 이 나머지 이 부분 이렇게 긴 부분이 3분의 2 정도인데 이 부분이 모두 무너진 부분입니다. 무너진 부분인데 이 중간 부분 아파트 끝쪽이랑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부분 이 중간 부분이 먼저 1차적으로 붕괴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붕괴가 되면서 이 벽은 서 있었다고 하는데 2차적으로 이 벽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있었던 여기 끝에 있던 건물 이 끝에 있던 건물도 마지막까지 3차적으로 붕괴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붕괴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플로리다 아파트에는 총 136가구가 있었는데 한 55가구 정도가 아파트 붕괴 사고 때문에 모두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이 확인된 사람들은 9명으로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매몰된 실종자들은 152명 정도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구조 작업이 계속되면 될수록 사망자는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지금 뭐 사망자가 첫날에는 1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뉴스에 그냥 끝부분 조금만 무너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아파트 3분의 2가 모두 무너져가지고 55가구나 사라지는 그런 끔찍한 참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도 152명이나 매몰 실종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다 보니까 이 참사는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데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아마도 이것은 인재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은 3년 전에 정밀 점검을 했을 때 이 아파트는 대대적인 보수 공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100만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벌써 진단을 엔지니어들이 내렸거든요. 그 아파트 옆에 있는 수영장에도 막 금이 가고 왜냐하면 집안이 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가 이제 섬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가 약해졌대요. 이게 계속 움직이니까 집안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에 있는 관리소에서는 그냥 아파트 안전점검 그냥 잘 통과됐다라고 그렇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인재인 것 같다. 분명히 조치가 필요했는데 무마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재인 것 같습니다. 인재인 것 같고요. 제발 좀 생존자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리고 이 아파트가 무너졌을 때 어느 한 생존자 인터뷰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왔는데, 아파트가 무너지기 직전에 벽에 막 금이 가면서 소리가 좀 크게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잘못됐다 하고 이 생존자는 무조건 엄청나게 빠르게 뛰었다고 합니다.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생존자는 살아남았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제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미국이 이 친이란 민병대, 이라크랑 시리아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를 이제 공습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갑작스럽게 이렇게 공습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추측하건대 취임을 앞둔 이란 강경파 정권을 겨냥한 이제 압박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어느 한 뉴스에서는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미국 서부 북부 지역이 어마무시하게 덥다고 합니다. 지금 폭염 때문에 캐나다 BC 주 같은 지역에서는 사상 최고치의 기록적인 폭염 날씨를 보여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캐나다는 46도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북서부 지역에 엄청나게 덥다고 하고, 그리고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미 북서부 지역에서도 엄청난 폭염을 보여줬다고 해요. 시애틀 지역, 그러니까 워싱턴주, 오레곤주, 그리고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 이렇게 엄청난 폭염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도 덥긴 더웠는데 뭐 저저번 주인가 그때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굉장히 좀 더웠긴 더웠습니다. 그런데 이 폭염이 지금 북서부 지역으로 많이 좀 몰려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폭염주의보가 이 북서부 지역으로 많이 올라가 있다고 하니까, 혹시 이 미국 북서부 지역이나 그리고 이 캐나다 서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꼭 더위, 이 폭염에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이제 몇몇 주들은 이 정부에서 이 실업 수당 추가 지급 있잖아요. 매주 $300씩 주는 거, 이 $300씩 주는 것을 끊자마자 구직 활동이 많이 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내에서는 기업들이 사람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코로나 팬데믹 지원금이라고 주고 있는 매주 $300씩 추가 지원금 주는 거, 이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대략 한 달에 $1200씩 더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끄는 주들이 몇몇 주가 있는데, 그 주들에서 구직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느 한 기업에서는 딱 2명만 뽑는데도 불구하고 40명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뉴스가 나간 뒤에는 수많은 여러 주들에서 추가 지원금 요거 $300씩 주는 거 많이 끊는 주가 많이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어저께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미국 국제 비행기 안에서 어느 한 승객이 갑자기 쓰러졌다고 합니다. 쓰러졌는데 다행히도 거기에 탑승을 하고 있던 의대생 2명이 이 승객을 도와가지고 응급조치를 빨리 해줘가지고 완쾌를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응급처치를 빨리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가 착륙을 해가지고 병원에 이송을 해서 이 승객은 건강이 많이 호전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어저께 샌프란시스코 지역 어느 한 해변에서 남성이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상어가 와가지고 오른쪽 다리를 무는 그런 사고가 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끔찍한 사고인데 심각하게 좀 부상을 입었다고 해요. 이 남성은 곧바로 병원에 이송돼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저도 이렇게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많이 가서 이제 수영을 하고는 하는데 조금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캘리포니아 같은 지역에서는 이렇게 진짜 상어가 가끔씩 와가지고 이렇게 물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런 일이
가끔씩은 일어난다라는 게 조금 바닷가에서 이제 수영을 하고 있을 때 조금 무섭기는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어렸을 때 조스 영화 있지 않습니까? 조스 영화 1편, 2편, 3편까지 나왔었나? 그 옛날에 그 봤었는데 엄청나게 공포 영화였다라는 그런 인식이 지금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수영을 할 때는 이렇게 상어는 굉장히 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뉴스에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엊그저께 롱비치 지역 거기에 파익스라는 아울렛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쇼핑몰이 있는데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아울렛이에요. 어쿠아리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저도 거기 자주 가는 곳인데 어제 거기에서 드라이브 바이 슈링, 차 타고 가면서 총 쏘는 드라이브 바이 슈링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3명이나 총상을 입고 부상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 용의자 3명은 모두 붙잡혔다고 오늘 또 뉴스에 올라왔거든요. 이 용의자 3명은 2명은 10대였다고 합니다. 1명은 성인 남성이었다고 하고, 정말 어이가 없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자주 가는, 그리고 굉장히 또 유명한 휴양지 그런 곳이거든요. 이 쇼핑센터가 바닷가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가요. 또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거기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가 폭죽 소리 같은 게 들렸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7월 4일 인디펜던스 데이가 다가오면은 폭죽을 여기저기서 좀 많이 터뜨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한 사람은 그냥 폭죽이었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드라이브 바이 슈링, 차를 타고 가면서 막 총을 쏴가지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혼비백산 해가지고 다들 뛰어다니면서 도망 다녔다라는 그런 인터뷰 내용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어쨌든 이 용의자 3명 모두 잡혔다고 하니까 죄를 좀 달게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리고 또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또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2024년도에 대선 출마를 할 거라고 이렇게 시사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에서는 이제 접수를 본격화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아마도 2024년도에 트럼프 또다시 이 대선 후보로 나와가지고 혼돈의 2024년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나온다고 하니까 제발 좀 2024년도에는 좀 정신당한 사람들이 조금 더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였네요. 그리고 또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캄보디아에서 어느 한 중국인이 사자를 불법적으로 자신의 집에서 키우기 위해서 이 사자의 송곳니를 빼버리고, 그리고 이 손톱 있잖아요. 이 손톱을 모두 뽑아버리는 굉장히 좀 잔인한 동물 학대가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 사람들 조금 무개념인 사람들이 좀 많이 있긴 있잖아요. 이렇게 사자를 불법적으로 집안에서 키우고 싶어가지고 이거 모두 다 뽑아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있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니까 화가 나긴 화가 나네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지금 혼조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01% 굉장히 미미하게 하락을 하고 있고, 이에 반면에 가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0.7% 정도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가계 자산이 3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찍어가지고 많이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가계 자산이 늘어났는데, 그런데 그 대부분이 이 상위 1%가 3분의 1을 모두 가져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그러니까 지금 홈리스들,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이 가난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더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 가계 자산이 30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났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나
상위 1%가 모두 가져갔다고 하니까 조금 씁쓸하긴 씁쓸합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박스 오피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한 뒤로 수많은 관객들이 극장가로 몰리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AMC 그런 극장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제발 극장가로 또 많이 가셔가지고 즐겁게 영화 보면서 즐거움을 만끽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봤을 때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대로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주요국들이 하나둘씩 지금 제재에 나서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제재랑 이제 거래 금지 같은 거 많이 하고 있고, 영국에서도 지금 뭐 바이낸스 같은 곳 암호화폐 거래 같은 거 지금 금지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주요국들에서 하나둘씩 암호화폐 거래하는 거 지금 금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좀 인국들 있잖아요. 뭐 엘살바도르나 뭐 그런 곳에서는 또 틀리게 이 암호화폐 쓰는 것을 또 권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제 상반된 반응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주요국들에서 먼저 규제를 많이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암호화폐는 최근 들어가지고 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또 어제는 또 반등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저가 매수에 성공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8% 정도 이제 급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뭐 어쨌든 간에 이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오르락 내리락 어마무시하네요.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